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주의 윤정도입니다. 자, 4대 천왕 캔들 필살기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천왕 캔들 필살기 교육에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 두산 로보틱스 어마어마한 탄력적인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첫 번째 시발점은 상승 장악형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상승 장악형에 제대로만 잡아내셨다면은 지금 수익률은 더블 수익 이상, 100% 이상,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요. 추세적인 매매 그대로 여러분들 계좌에 오롯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 12월 18일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는 재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내주고요.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4%의 폭등이 나오면서 11만 2,200원을 형성해 줬습니다. 그 흐름의 끝은 어디일까요? 4대 천왕 캔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복하신다면 최고점에서의 차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4대 천왕 필살기 교육 중에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교육 들어갑니다. 50분 교육해드리고요. 교육에서 발굴된 종목 동반적으로 같이 볼 거예요. 큰 수익, 제대로 된 수익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4대 천왕 캔들 오늘 PPT 내용은 많지 않아요. 장수는 많지 않은데 공부할 내용이 많죠. 자, 뭐 총복습 겸 또 오늘 새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기준도 잡으실 겸. 자, 캔들은 얼마나 오래된 거죠? 300년 이상 됐습니다. 일본의 혼마 문에이사라는 사람이 맨 처음 만든 거죠.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 시중에 포탈 한 번만 뒤져보시면 돼요. 도서요? 도서는 사지 마세요. 왜요? 전설의 고향 찍는 것도 아니고 옛날 내용, 300년 전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서는 어떤 걸 보시냐? 윤정두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새로 윤정두가 집필해 놓은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사용된 캔들 필살기, 기초에서 실전까지 무료로 다 받아가십시오. 그거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캔들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도서, 그 도서가 우리나라에 직역본으로 2권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굉장히 들여다볼 만합니다. 다만 오늘 교육해드릴 내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정형화해 놓은 내용, 그들이 감춰놓고 안 가르쳐줬던 그러한 내용, 그 내용이 오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백 가지 패턴, 이름도 잘 모르는 것 막 계속 튀어나오는 4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캔들 패턴에도 어떤 거요?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일본식 이름,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뿌렸으니까 영어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자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한자식 이름과 우리나라 한글 이름 4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수백 가지 패턴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캔들의 원리를 이해를 하세요. 가장 단순하게 양봉이라는 건 뭡니까? 어느 가격에서 시작이 됐든 누군가가 시작 가격보다 계속 매수를 해서 종가가 시작 가격보다 위에서 끝난 걸 우리가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빨간색의 양봉 캔들. 그 힘의 크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꼬리가 달려 내려온다든가 음봉으로 밀린다든가 그럼 누군가가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그 힘의 원리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4대 천왕 캔들만 딱 남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요? 윤정도가 기초부터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초부터. 그래서 별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1개, 2개짜리는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기초부터 해서 별 1개, 2개짜리는. 3개짜리는 총 7가지의 패턴 중에서 우리는 추세 지속을 놓고 보는 거죠. 어떻게? 추세 반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세 반전. 그 추세 반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돌려지는 흐름, 그리고 고점에서 꺾여지는 흐름. 결론은 이렇게 하락 추세 기준에서 반전이 나와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 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캔들 패턴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고점에서 꺾여져서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 사서 맨 꼭대기에서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혹은 분봉이냐에 따라서 최고점의 높이는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은 패턴 제대로 이해하시면 최저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별 3개짜리 캔들 중에서 추세 지속형은 동일 흑삼병형, 그거 1개가 있고요. 나머지 추세 반전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4개의 4대 천왕 캔들이고 2가지는 바닥에서만 뜹니다. 그 2가지 바닥에서만 뜨는 거는 교육을 이미 해드렸죠. 더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거는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미 이 패턴을 배웠어요. 상승 잉태화 개념, 하락 잉태화 개념. 샛별형, 석별형. 이 2가지의 패턴은 캔들이 3개가 형성이 있었을 때 캔들 3개를 가지고 별 3개를 만드는. 장악형의 기준은요. 상승 장악형 요거만 가지고도 별이 3개입니다.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이 3개예요. 장악 확인형이 뜨면요. 캔들이 3개죠. 와우. 힘이 더 강하겠죠. 자, 요 기준에서부터 이제 상승 장악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제 조건이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 망청 배울 때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이 변동성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이해가 되면 파생까지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파생까지도.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하루에 뭐 움직임 폭이 1% 올라갔다가 1% 내려왔다가 1% 올라갔다가 0.5% 내려왔다가 굉장히 좁은 공간, 이게 2% 범위라고 친다면 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더 좁은 캔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특정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에 한 달이라고 잡는다 했을 때, 한 달 너무 길어요? 일주일로 할까요? 그럼 일주일이라고 잡는다 했을 때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1%, 0.5%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승해서 10% 오를 가능성 혹은 하락해서 10%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어때요?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5거래일 너무 많아요? 3거래일로 해드릴까? 그냥 하루로 할까요? 내일 당장 삼성전자가 10% 올라올 가능성 혹은 10% 내릴 가능성. 그러니까 10%의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삼성전자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 어떻게 10% 등락이 나오겠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죠.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가 아닌 두산 로보틱스 혹은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승 가는 쪽. 그 상한가도 갔는데 하한가 못 가겠어요? 그러면 LS 머티리얼즈의 10% 등락 범위가 내일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죠? 왜? 변동성이 평상시에 크니까.
그래서 평균 변동성이 어느 정도 등락 범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처럼 변동성이 가파르게 형성됐다가 눌려졌어요. 이렇게 눌려졌죠. 한동안 9만 원에서부터 7만 원 그 사이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거래가 빵 하고 터져요. 터지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커져 있을 때는 추세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겠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 그 추세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강화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 날도 거래가 일부 터졌고 월요일 날 최대폭으로 터져주고 뭐 최대폭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투자 경고에서 풀리면서 투자 주의 조치가 하루 들어가고 그날 기준에 오후장 들어서 거래가 빵 터지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은요. 거래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9%대 상한가 수준을 터치를 해주잖아요. 변동성의 기준은 얼마큼 변동 규모가 나타나 주느냐의 기준이고 평상시 대비해서 얼마 정도 변동성이 더 커지느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되느냐를 꼭 놓고 보셔야 돼요. 변동성이 확장되지 않고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추세의 변화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확장됐다는 건 뭐다? 나중에 배울 거래 대금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아시겠죠?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이 기준, 요 기준하고 변동성을 배우셨는데 오늘은 변동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요 기준도 다시 한번 설정을 빠르게 해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셔도 돼요.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윤정두 사무실에 윤정두 법인에 똘똘한 연구원분이 오시면 요거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겠죠. 그렇게 다 정형화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년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체력도 한계가 오고 체력이 좀 한계가 오다 보면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상한가 제도의 확장 이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15%에서 30%로 확장되다 보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라고 균 잡았을 때 하한가 내려가면 7,000원,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면은 얼마? 13,000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소형주 잘 기억을 못 하니까 뭐 그냥 대주주의 담보 물량이 반대 매매로 쏟아져서 저만가 하한가 이러다가 하한가가 풀리는 날 돌려줘서 상한가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 만에 하한가에서 상한가까지 거의 100%의 등락 범위가 나오죠. 그죠? 그런 변동성의 확장.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3에서 5거래일로 이날 이후부터는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을 설정을 해도 무난하다. 이 부분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까지 예제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예전에 만들 때에는 200일 선을 기준으로 고안해냈다. 이렇게 설명을 그랜빌이 하고 있습니다. 200일 선을 기준으로 고안해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MTS, HT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일 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은 그렇게 큰 등락이 없었다요. 200일 동안에도. 그러니 20일 거래를 보겠다. 20일 동안 거의 거래가 없어. 거래도 없고 주가 변동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20일 갖고는 안 되고 200일 선을. 근데 지금은 MTS, HTS 많이 발달해서 도서를 아마 90년대 만들었을 것 같은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교수님들, 그분들이 집필을 하셔서 예제를 넣고 다 했을 때 그랜빌의 매매 법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준에 20일 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더 빨라졌죠. HTS 또 MTS. 그렇게 돼서 사실상 10거래일, 5거래일의 변동성을 놓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추후에 그건 시간 되면 교육해드릴게요. 예전에 다 케이블 경제 TV에서 다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결론은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제 도가 30%로 확장이 되면서 5에서 10거래일의 추세적인 부분, 추세 하락이든 추세 상승이든 또 각도가 가파르든 뉘어져 있든 그 흐름이 3에서 5거래일 정도만 거래가 돼도 저점과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2020년 1월 2일 우리나라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날 이후로 5조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최저가 5조까지 딱 내려왔었습니다. 1월 2일에는요 4조 6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21년 1월 11일 날 코로나19 발생되고 제로금리로 다시 낮추고 거기서 유동성을 굉장히 공급을 했죠.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광의통화 M2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짜리가 얼마? 44조 4천억까지 터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졌죠. 응? 그 당시 기준에 2020년 5월 11일인가요?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이 있었잖아요. 코스닥 시장은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0년 5월 중순경일 겁니다. 진단키트 주들. 시젠이 거래대금이 2조가 터져요. 종목 하나가 2조. 그리고 EDGC,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 당시 기준의 진단키트 4인방. 이 4 종목이 하루 거래대금이 4조를 터뜨립니다.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4조였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했겠죠.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만 가지고도 그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기준 거래 일수가 이 정도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 요것만 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 1에서 3거래일. 삑. 거래 일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주 월봉. 뒷부분에 예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캔들 2개, 뭐 하나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월봉 기준에 캔들 2개, 장악형이 떴거든요. 그 캔들 2개만 가지고도 신규 상승주인데 그 2개만 가지고도 장악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 1에서 3거래일, 그러니까 캔들 하나에서 3개짜리의 월봉, 그 기준에서도 1개짜리 망치형도 인정할 수 있고 2개짜리 장악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이 변동률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이 기준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준에 20거래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그게 다 농축돼서 압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짜리 캔들 월봉이어도 망치형이 생긴다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에 장악형이 생긴다면 두 번째 달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또 어떤 기준이 잡혀요? 일주 월봉과 추가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장 지수 기준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채널 자꾸 돌리시려고 그러는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대형주의 기준은 뭐예요? 분류가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냥 뭐 삼성전자 대형주 그게 아니라니까. 이조차도 모르면서 어떤 것을 진행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저씨들이 무슨 뭐 정당을 창당, 정치에 뛰어든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옥석 가리기를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옥이 아니라 석이구나.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기준점 아세요? 모르는 건 무조건 어디 포탈에도 지금 나온다니까. 대형주의 기준은 그 전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분류를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 그 다음에 300위
이상은 소형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기자본 1위부터 100이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근데 지금은요, 자기자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율이 80% 수준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냥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근데 그조차도 지금 방송에 모른단 말이에요. 출연자 자체가. 내일 꼭 물어보세요. 방송 출연자 오시면 채팅방에 막 여러분들이 대형주가 기준이 뭐야? 뭐 이렇게. 중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300위까지입니다.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 물론 시가총액이 15조까지 달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변동성은 더 크죠. 더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형주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그다음 중형주가 가볍고 소형주는 더 가볍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대형주가 무조건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상한가 수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시가총액 2조에서 2조 7천억까지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가면서. 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으로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대형주가 이쪽이겠죠. 대형주는 변동이 작으니까 5에서 10거래일, 중형주 수준은 3에서 5거래일, 소형주는 변동이 크니까 1에서 3거래일. 총 두 가지로 나눠드렸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다음에 일주, 월봉, 분봉까지도 포함돼요. 거기에서도 또 쪼갠다면, 또 나누어준다면 변동성이 어찌됐든 큰 종목, 작은 종목의 기준에서. 그래서 전제 조건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부분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변동성 부분은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의 변동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하루에 1, 2%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1, 2% 삼성전자가 움직였다면 최소 3에서 5%, 6%의 캔들 크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락 반전이든 상승 반전이든 반전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 변동성의 기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나오면 캔들 크기가 평상시 대비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등락 범위를 얘기하니까 캔들 크기가 커진다. 캔들 크기가 커졌다는 건 뭐다? 비이성적으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제대로 된 변동성은 거래가 수반된다. 그게 신뢰도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일반적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반전이니까 하락 캔들을 예제를 넣어놓죠. 하락 캔들을 예제를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근데 윤정도는 벌써 이미 그 예제를 다 설정해 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잡혀질지, 그리고 매수 구간은 어떻게 설정이 될지 그 부분은 한 템포 쉬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